무거운 마음을 안고 향한 길. 최근 구조된 푸른 바다 거북을 만나기 위해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크게 다친 거북이가 있다고 해서 보러 가는 길이고요. 혹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다쳤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이 무거운데요. 여기인 것 같은데, 해양동물구조대, 고래생態체험관에 있는 해양동물구조대고, 여기가 해양동물 구조 그리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린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고래생태체험관 사육사인 김슬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구조 치료 중인 바다거북이 나사라는 친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 네. 나사 입원실이 바로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예요? 네. 지금 나사가 여기 있는 건가요? 네. 보이세요? 네. 생각보다 엄청 작네요. 네, 굉장히 작아요. 작으면 아가인가? 몇 살이에요? 지금 자료에 따라서 7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나사 해수욕장에서 구조돼 나사라 불리는 아이. 몸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한쪽이 아예 절단되어 있었죠. 나사는 바다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지난 8월 5일 발견 당시 영상입니다. 어디 잡아요? 여기요? 건물에 걸렸구나. 다리 없어 이거. 폐거물 하고 억수로 섞인 그 덩어리 위에서 이 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걸걸거리길래 어찌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 거북이더라고요. 완전히 똘똘마리로 그냥 완전히 다 감겨 있더라고요. 다리하고 몸하고 전부 다. 그래서 그냥 군데군데 큰 데만 끊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맞았거나. 상태가 위중해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던 나사. 괴사가 심한 오른쪽 뒷다리는 바로 절단해야 했고, 오른쪽 앞다리도 뼈가 노출될 정도로 상처가 매우 깊었습니다. 가자. 바다가 코앞인데. 그러니까요. 아유, 나사도 이렇게 움직이면 수중 운동하러 가는 거 알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불편함도 있겠지만 발버둥 치면서 어떡해.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활발해지는구나. 네, 흥분된 상태를 보여요. 아직 감염 위험이 있어 물 밖에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 제가 매일 하나 2차례 넣어줄게요. 바닷물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불편한 몸으로 잘 유영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요.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왼쪽으로만 도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오른쪽으로 가는 게 힘이 좀 버거운 느낌이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왼쪽 다리랑 오른쪽이랑 움직임이 범위가 확실히 달라요. 네. 뭐 건강한 쪽은 넓게 유영을 네. 하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일부 부분만 움직일 수 있어서 몸도 좀 기울어짐이 있고 잠수도 빨리 한 번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많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 네, 다리가. 살짝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나사가 원하는 대로 유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아픈 다리로 힘겹게 유영하는 나사를 보니 그저 속상하고 미안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얘네가 무슨 죄가 있죠, 도대체? 일단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약은 물에서 먹는 거죠? 네. 원래 바다 거북이가 물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먹는 네, 것처럼. 맞아요. 네. 저도 먹이 준비를 도왔는데요.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어서 다 이렇게 먹기 좋게 준비해서 얘도 또 이렇게 3등분 해주시면 돼요. 아, 근데 대접 받아야죠. 그쵸.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나사가 좋아하는 먹이, 열빙어를 먹기 좋게 잘라내고,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 약도 같이 준비합니다. 들어갈까요? 조심히. 이 작업이 나사 케어하는 것 중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오, 다 들어간다. 한번 탁 누르면 뚜껑처럼 딱 닫혀요. 됐다. 열빙어에 항생제 약을 넣고 나사가 잘 먹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끼워져서 잘 안 안 빠지고. 빠지는구나. 네.
바로 캐치해서 먹었으면 좋겠다. 나사야, 밥 먹자. 아, 회전하는 게 힘든가 봐. 그렇지. 내려놓을까요? 네네. 제가 다 긴장되는데요. 나사야, 가. 봤다. 오! 약이 빠지는지 혹시 봐주세요. 저렇게 발로 이렇게 뜯어내는 습성이 있거든요. 오, 원래 이렇게 한 입에 꿀꺽 삼키나요? 네. 사이즈가 큰 거는 발로 이렇게 뜯어내는데 지금 오른쪽 앞다리가 불편하니까 이만큼 잘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등분해서 네, 맞아요. 먹는 한 거구나. 입에 잘 먹게끔 편하게 먹게끔 잘라서 주고 있어요. 먹은 것 같아요. 네. 아, 잠수가 힘들구나. 네, 한 번에는 못 내려가는 잠수가 게 힘드네. 아무래도 뒷발이 같이, 양쪽 발이 같이 잠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확실히 허둥대면서 그 먹이까지 가기까지가 좀 힘드네요. 네, 맞아요. 보니까, 이렇게 나사 보니까. 몸도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짐도 생기고 나사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밥 먹는데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자기도 힘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아, 오른팔 불편한가 보다. 비록 느리지만 먹이를 조금씩 찾아 먹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잠수를 해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이미 뒷다리가 절단된 상태이다 보니 뒤차기 하는 힘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스탠스가 오른쪽이 많이 망가졌다 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아등바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먹는 모습이 쓰레기가 이 정도로 악영향을 끼치고 생명에 피해를 주는구나. 고작 7살 어린 아이인데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너무 짠하고 또 안타깝고 속상하고 어떻게 그 작은 아이가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했습니다. 7살 어린 바다 거북 나사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사람이 버린 폐구물에 걸려 한쪽 다리를 잃은 나사. 찢어진 오른쪽 앞다리의 상태도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만이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나사가 구조된 지 80여일.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날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는 날. 다행히 절단된 다리 부위는 잘 아물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반쯤 벌어진 오른쪽 앞다리의 상태가 좋아야 할 텐데요. 앞쪽 다리 모습이고 과거에 그물에 걸려서 다리가 부러지고 감염이 심한 상태였는데 제대로 이제 붙일 수는 없어서 일단 유지하고 있는데 다행히 특별하게 문제없이 지금은 비교적 잘 아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다리를 이제 이 해당되는 부분을 일부 잘라서 붙이거나 염증된 부분을 또는 자르거나 제발 절단 수술까지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비단 나사 혼자만 겪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양 쓰레기로 지금 바다 친구들이 많이 다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피해를 끼치나요? 해양 쓰레기가. 당장 그물에 걸려서 내 다리가 잘리는 정도의 상처를 받는 거라서 실제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처럼 이렇게 풀 수가 없으니까 나사 같은 경우도 그물이 걸린 상태로 자기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니 이 그물이 자기 살을 파고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으면은 그 상태에서는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네. 작년에는 붉은 바다 거북 축산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던 영덕군에서 구조한 바다 거북이도 있었고요. 그 거북이도 마찬가지로 그물에 걸렸었던 그런 상처를 입었던 거북이였고
지난해 여름 구조된 축산이. 폐구물에 큰 외상을 입었지만 435일 만에 건강을 되찾아 고향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축산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힘이 없는데요? 제주 한담 해변에서 구조된 붉은 바다 거북 역시 폐구물에 걸려 왼쪽 앞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외국에서는 팔 한쪽이 없어도 자연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방생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담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판단해 본 다음에 방류를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붉은 바다 거북 럭키는 총 4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폐그물에 등갑이 깨지고 목 주변이 찢어져 식도까지 노출될 정도였죠. 3년이 넘도록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에 감긴 폐 플라스틱 때문에 기형으로 자란 거북이들까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먹이로 잘못 인식하고 먹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맞아요. 플라스틱이라던가. 일단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 바다에 버려지게 되면 이렇게 물속에서 팔랑팔랑거리면서 바다 거북이들이 잘 잡아먹는 해파리 같은 모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다 거북이는 그게 해파리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먹어버리게 되고, 그런 비닐 같은 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 위나 장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 막혀서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섭취하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아, 그 자체가 소화가 안 되고 몸에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 포만감에 네. 음식 섭취를 안 하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와서 네. 영양실조가 오는구나. 네네. 놀랍게도 최근 부검한 바다 거북 10마리 가운데 8마리의 배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 먹이인 줄 알고 잘못 먹은 것들입니다. 이제 사체로 발견된 아이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플라스틱과 비닐이 많았다. 직접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를 뉴스로도 많이 듣고 알면서 왜 아무도 이렇게 경각심을 느끼지 않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그만큼 편안하게 사는 만큼 걔네들은 자연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언젠간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날,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나사의 수조 청소를 도왔는데요. 물이 좀 지저분해졌죠? 네. 하루빨리 나사가 이 좁은 수조를 벗어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그뿐이었습니다. 가자. 말은 못하지만 드넓고 깊은 바다가 얼마나 그리울까요? 나사에게 곧 희망이 올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안녕이래. 많은 치료 잘 받고 더 상태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라도 실천하고 우리 이렇다, 우리가 자연을 지키자, 우리도 자연인데 우리가 망치고 있으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간혹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나사를 통해 바라본 우리의 바다는 절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바다에는 폐플라스틱의 덫에 걸려 목숨을 위협받는 바다거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2, 제3의 나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1577-0029 1577-0029 건강한 바다를 되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절실합니다.